에서는 주질의 시간 7분입니다. 이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도 포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국가는 과학기술 인력의 열정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염려가 있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현장에서 젊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축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뭐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예. 네, 옳은 정책이 번영을 이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과 또 관련 R&D 예산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요.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패권을 우리 대한민국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비전이 필요하고 오늘 청문회가 그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인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협력,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 동의합니다. 네, 자 후보자께서는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들이 과학기술계 쪽에 요직에 임명되고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뭐 네, 제가 후보자고 네. 유니스트 총장이 한 번 가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PPT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현직 교수이시고 김창경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출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재료공학 박사를 하신 김창경,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재료공학부 출신입니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내셨고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전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역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재료공학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리학이나 기계공학, 바이오도 있고요. 지구환경, 전자공학 등 수십 개, 세부 분야는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 그리고 교수들을 이렇게 과학기술계 요직에 진출시키는 것이냐? 무슨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퍼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까? 네. 저희 앞서 그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창윤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건 어떤 분의 고등학교 동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리고 제3차관 격인 과기혁신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이분도 유력 국민의힘 정치인의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그냥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 소재 분야가 중요해서 그런 어쨌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정 학교, 특정 대학,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카르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이 카르텔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차관이 대한민국에 R&D 카르텔이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R&D 예산 삭감의 합리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그다음에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출연연 등이 특혜를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죠? 보도도 보신 적 있죠? R&D 카르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R&D 카르텔이라는 말은 뭐 이 조 전 차관님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쨌든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로 과기 정통부의 차관이 R&D 카르텔을 언급하고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또 카르텔과 관련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과학기술계 요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대학, 특정 분야의 교수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2007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6명이 당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6천만 원을 투자했고 서울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서울대 안에 있는 건물을 싼 임대료를 받으면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죠? 당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산학협력재단 부단장을 맡으셨어요. 예, 그 뭐 부단장 하다가 단장도 하고 상임이사. 네, 그러셨죠. 예.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출신 학생이 창업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 이 교수들 6명이 6천만 원을 투자하고 또 후보자께서 산학협력재단 부단장 등으로 있을 때 이 업체가 싼 임대료를 내고 서울대에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 당시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알아봤는데 당시에 입주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학교에 있다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졸업생들이 입학 관련된 컨텐츠로 뭘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충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